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변호인단이 배상을 미루고 있는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배상금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나섰지만 거대 양당은 미온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 인사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됩니다. 뜨거운 이슈였던 한정공대 부지도 이달 안에 결정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미쓰비시는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변호인단은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의 무형자산을 찾아내서 배상금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MBC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도 일본 정부와 합의에 대응하겠다고 할 뿐 아직까지 사과도 없습니다. 국내의 사무실이나 자동차 전 시장도 이미 철수해 압류할 물건도 없는 상황에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 그런데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100여 개가량 되는데 재산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정확한 가치는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특허권 중 하나만 압류해도 대법원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한 5억 6천만 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전 일단 미쓰비시 측에 합의를 요구하고 올해 3일 전 무렵까지 답이 없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호인단 계획대로 미쓰비시의 지적재산권 압류가 현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이순자 씨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마땅할 당사자가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실성에 가까운 말을 내뱉은 사실에 대해 광주의 원혼들을 대신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씨의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해 전담팀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팀은 1980년 전후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 건물의 내외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제보받고 항쟁 상황과 타는 자국 등에 대한 자료와 증언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1980년 전후 옛 전남도청이나 경찰청에 근무했거나 5.18 당시 전남도청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담양의 수윤주는 영하 8.5도까지 떨어졌고요. 화수는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출근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추위는 오늘 낮부터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광주의 낮 기온은 7도, 담양과 화수는 6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길 하늘 표정 좋습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기 쉽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에 사활을 걸고 나섰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올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야3당이 새해 벽두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서 시무식을 한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며 1월 말까지 5당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서서
활로를 열어가겠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한 바른미래당 광주시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 3당은 물론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시민사회 세력과의 연대로 기득권이 그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물러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 외부의 힘을. 반면 민주당은 완전한 연동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실제 획득한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동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사 100% 연동형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 속에 설사 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것인지를 놓고도 넘어야 할 사람 많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 인사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히고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7월 개막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세션에 대한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시작했고 오늘 4월부터는 전국 주요 철도역의 현장 판매소에서도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조기 구매한 고객과 20인 이상 단체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절차가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화됩니다. 뜨거운 이슈였던 한전공대 부지가 이번 달 안에 결정되고 나면은 설립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 지역 4개 자치구와 전남 쪽 나주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기회라는 점 때문에 각 지자체는 차별화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한전공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4일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기본 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전공대 성공적인 설립과 관련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지자체들도 함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한전공대 후보지를 복수로 추천하고 나면 한전 내에 별도로 꾸려진 입지심사위원회가 이번 달 말까지 한전공대 최종 부지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의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 보고회도 1월 중에 개최됩니다.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인허가와 토지 보상, 실시 설계 등 대학 설립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개교 목표 시점까지 남은 기간은 3년 남짓.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신속구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진호위는 지금까지는 부당해고 사건 처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오는 7일부터는 구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정에서 사업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광주시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 대학 특별 전형과 공직 채용 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 조상들이 한 해의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주고받았던 그림을 세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각 해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그리면서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돼지의 해를 맞아 이우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돼지 관련 전시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돼지 관련 전시를 소개해 주신다는데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은암미술관이 피기 드림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말하자면 피기는 돼지잖아요. 드림은 꿈이고요. 네. 네, 피기 드림 돼지 꿈 전시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국, 일본, 베트남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은암미술관은 동구 예술의 거리에 있어요. 네, 그리고 롯데갤러리에서 롯데갤러리는 롯데백화점 11층에 있고요. 네. 네, 세화 형식에서 더 나아가서 돼지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돼지 꿈꾸는 날 전시입니다. 네. 송영학 작가가 참여하고요. 임성희 작가도 참여합니다. 1월 11일부터 시작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은암미술관 전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 드림, 여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작가가 재발견한 돼지의 또 다른 모습을 설치 영상, 회화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 참여 작가는 이정기, 장성훈, 한상윤 작가이고요. 일본 작가는 아키라 츠보이, 그다음에 히하라 고다이, 그리고 베트남 작가죠. 응원대주의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네. 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작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정기 작가 작품의 돼지저금통 보시면요. 네. 거울에 파편을 이어붙여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집에 보면 돼지저금통이라든가 동전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황금색 돼지저금통. 황금색 돼지저금통.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졌어요. 쓸모가 맞아요. 좀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현재 시대의 유물이라고 간주를 하고 작품을 만든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한상윤 작가의 그림을 보면요. 네. 뭔가 이렇게 방긋 웃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불안감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해소해 봤으면 하는 그런 작가의 염원이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히아라 고다이 작가는요. 40년간을 이렇게 나무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60년대까지는 어떤 사실적인 생명감 위주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70년대 이후부터는 인간의 탐욕, 그다음에 희노애락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롯데갤러리에서 돼지 관련 작품들 전시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돼지 꿈꾸는 날이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송영학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가 광주시 무형문화재 탱화장입니다. 네, 그래서 송 작가는 아버지를 이어서 3대째 이렇게 탱화를 그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의 대담성이라든가 그렇네요. 그 필선의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실제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돼지로 많이 표현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탱화 불화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두 손이 합쳐진 형태라고 하면은 싸울 수가 없겠잖아요. 네. 네. 다툼이 없는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임성희 작가 작품 계속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예. 꽃이라던가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눈을 살포시 감은 채 있는 그런 돼지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빛을 향해 하늘을 나르는 돼지 가족의 따뜻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상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달리 좀 해석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띠동물의 색을 입혀서 그의 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역사 자료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해년의 기자라고 하는 게 땅을 뜻하고 색으로 말하자면 땅이 이제 황금색이라든가 노란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틀린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만 황금색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자면 돼지,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들을 네.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네, 또 돼지가 또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의 색보다는 땅의 성질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명을
품고 그다음에 어떤 생명이든지 키워내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해는 다 되지, 뭐 또 좋은 일 다 되지라고 덕담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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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해석이셨어요. 그러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병원에 가보면 독감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환자 수가 가장 많다는데요. 의학계는 변종 바이러스 발생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초조하게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일반 감기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A형 독감에 걸렸거나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러 온 이들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39도 이상 고열이 좀 나갔고요. 오늘도 새벽에도 났고 그래서 왔는데 독감도 의심 안 해볼 수 없다고 해서. A형 독감이 광주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A형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44명으로 지난 2017년 같은 기간 37명에 비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을 꼽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독감 바이러스가 해마다 출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예방 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변이가 된 인플루엔자에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인구 집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인플루엔자는 훨씬 더 이전보다 빠르고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A형 독감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 이래 지금의 환자 수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키우고 손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금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혐의로 42살 유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6만 원어치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51범인 유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누적된 무전 취식 금액이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전체를 태워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켜놓고 외출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흥 앞바다에서는 겨울철 뱀인 매생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힘든 수작업이지만 제철을 맞은 고흥 매생이는 신선한 바다향을 머금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매생이 채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고흥군 금산면 월포리 앞바다. 차디찬 바다에서 대나무 발을 끌어올리자 청정해역에서 자란 고흥 매생이가 짙푸른 빛깔을 드러냅니다. 포자를 옮겨 붙인 지 달포 만에 겨울 햇살과 해풍, 바닷물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힘겹게 뱃전에 기댄 채 일일이 손으로 훑어올린 매생이가 바구니 가득 쌓입니다. 김이나 굴 수확과는 달리 전통 방식으로 하다 보니 힘은 들지만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는 특산품이 됐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매생이는 육지로 옮겨져 세척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매생이가 포장 용기에 담깁니다. 올해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쩌면 뭐라도 소비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생산자들도 사실은 그 영향이 좀 있죠. 저희 생산자들도 단가를 좀 더 받고 소비자들도 그 단가를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그 택배밖에 없더라고요. 올해 고흥 지역에서는 50여 어가가 76헥타르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520여 톤을 생산해 35억 원 가량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철분과 칼슘, 비타민 A가 풍부한 식물성 고단백 알칼리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 식량으로 쓰일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굴과 함께 끓여 별미로 먹는 남해안의 매생이가 겨울철 웰빙 음식으로 미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 출도착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승무원을 채용합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14일까지 무안과 부산을 중심으로 일하게 될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등 1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비행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국제 노선을 무한공항으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전남의 인구는 188만 1,518명으로 지난 2017년보다 0.7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전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도 11.6%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5%로 전국 평균 14%보다 높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최종 소비 지출은 41조 4천억 원, 총소득은 59조 원으로 각각 전국 9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소득은 1,594만 원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회관이 준공 40년 만에 리모델링됩니다. 전남대는 국비 157억 원 등 164억 원을 들여서 제1학생회관과 제2학생회관을 오는 9월부터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1학생회관은 1979년, 제2학생회관은 1982년에 각각 세워졌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1학생회관은 내년 12월, 2학생회관은 2021년 12월에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직접 만든 손거울, 수첩 등을 판돈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고등학생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조대여고 디자인 동아리 학생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번 돈 60만 원을 조선대학교 병원 측에 기부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성금은 아니지만 아픈 아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해달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창의수학 보드게임 등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무료로 운영되고요. 보드놀이와 독서를 통해 세계 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나주박물관에서는 특별전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풍요의 땅 전라도의 보물들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카드게임, 수저받침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등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과 색실 누비 공예품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한 땀 한 땀 색실로 누벼요가 마련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융합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 당신 속의 낙원 미디어 유토피아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다양한 미디어 아트 기법을 통해 진정한 낙원은 어떤 곳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의 고민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만호초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이 6만 4천 원, 광주 남초등학교 5학년 3반 학생들이 7만 6,400원, 수안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0만 2,270원을 보내줬고요. 송원초등학교 학생들이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화순군 한천면 모산1구 모산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농촌 지도자회에서 10만 원, 한계이구 청계마을 주민들이 32만 원, 정동마을에서 16만 원, 갑동마을에서 13만 2천 원을, 안산마을에서 37만 5천 원, 사마마을에서 13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화순군 이서면 번영회에서 20만 원, 춘향면 번영회에서 30만 원, 대신 3구에서 13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창평면 해곡 4구 주민들이 10만 원을, 광덕 1구에서 5만 원, 광덕 2구에서 10만 원, 광덕 3구 7만 원, 용수 3구에서 12만 9천 원을 보내주셨고요. 외동리에서 10만 원, 유곡 2구에서 7만 원, 용수 2구 27만 원, 시몬마을 안세연 안부연 씨가 4만 4,840원을 기탁하셨고요. 국보 옛날 두부식당 조미래 씨가 10만 원, 학동 할머니 경로당에서 10만 원, 장성군 동화면 동호 1위 동강마을 주민들이 4만 원, 남평 3리에서 7만 2천 원,
송계일이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